인천의 한 5성급 호텔 베이커리에 매일 200만 원씩 케이크를 사가는 수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코트에 리어카를 끌고 오는 그녀를 의심한 사람들은 경찰과 기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공책을 펼치는 순간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중심가에 자리한 5성급 호텔의 1층 베이커리였습니다. 오후 3시가 막 지난 시각, 점심 러시가 끝나고 저녁 손님이 오기 전에 한가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는 광택이 흐르는 케이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흘렸습니다. 입구 쪽을 바라보던 직원 한 명이 재빨리 사장 오상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그 할머니 또 오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시간이에요. 오상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 해진 운동화, 그리고 바퀴가 삐걱대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는 78세 노인 한복순이었습니다. 허리는 반쯤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동네 할머니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입을 열었을 때 주문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기, 제일 큰 딸기 케이크요. 복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도 큰 거로 하나, 치즈 케이크도 큰 거로요. 직원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도 큰 거로. 그리고 마카롱 세트 5박스요. 계산을 해보니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흔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뒤에 있었습니다. 복순이 낡은 장바구니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더니 안에서 빳빳한 새 5만 원권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펼쳐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복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케이크 박스들을 포장하는 동안 복수는 리어카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포장이 끝나자 그녀는 박스들을 하나씩 리어카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 없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상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로 20번째예요.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금액을요. 오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골 손님이 생긴 것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이상함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오상진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에 좀 이상한 손님이 있어.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처럼 생긴 분이 있는데 매일 호텔에 와서 새 돈으로 200만 원씩 써. 매일요? 응. 20알째야. 영수증도 안 받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노인들 이용한 돈 세탁 많대. 뉴스에서 봤어.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그런 거에 엮이는 거면 큰일이야. 자칫하면 영업정지 같은 거 당할 수도 있어. 오상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복순이 또다시 호텔 베이커리에 나타났을 때 오상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게에 수상한 손님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점이 수상하신가요? 오상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매일 200만 원씩 20날째 새 돈으로 결제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상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화질을 최고 설정으로 올렸습니다. 진열대 앞 계산대, 출입구까지 모든 각도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뭐라도 이상한 게 보이면 기록은 해놔야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캐주얼한 재킷에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자가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팩트포커스 기자 장하늘입니다. 오상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요즘 이 지역에서 노인들 이용한 범죄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명함 드리면서 제보받을 게 있으면 제보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혹시 이상한 손님 있으시면 제보 주세요. 제가 파드릴게요. 사장님도 피해 안 보시게요. 오상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게가 엮이면 큰일이야. 사실 좀 이상한 손님이 하나 있긴 한데요. 하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노인분인데 매일 200만 원씩 현금으로 결제하세요. 20날째예요. 하늘이 핸드폰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쯤 오시나요? 오후 3시 정각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하늘은 베이커리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세워놓고 커피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정각 3시 호텔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들어오는 복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베이지색 코트, 같은 해진 운동화였습니다. 하늘이 재빨리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딸기 케이크 큰 거, 초콜릿 케이크 큰 거, 치즈 케이크 큰 거요. 하늘은 복순의 뒷모습, 리어카, 낡은 코트 자락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복순이 장바구니에서 새 5만 원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그 장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하늘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극적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단독 폭로, 호텔 빵집서 매일 200씩 쓰는 정체불명 노인의 정체는? 그때 가게 입구 쪽에서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연수경찰서 파출소 소속 인턴 경찰 유지호였습니다. 그는 어제 오상진의 신고를 접수받고 오늘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복순이 결제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복순이 케이크 박스를 리어카에 옮기려 할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님,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 연수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지호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시켜서 이 빵들을 사가시는 건가요? 복순이 잠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돈으로 사는 거다. 그럼 이 많은 케이크를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순의 입술이 꾹 다물어졌습니다. 그건 말 못한다. 지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복순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호가 재빨리 하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인터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기자인데요. 그렇게 많이 빵 구매하시는 게 이유가 궁금해서요. 잠깐이면 되는데 시간 많이 어려우실까요? 오상진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끌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호텔에서 매일 200씩 쓰는 수상한 할머니, 냄새난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아님? 노인 이용한 돈 세탁 맞네. 경찰은 뭐하나? 지호는 파출소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눈빛은 범죄자 같지 않았는데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상진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핸드폰을 확인하니 이미 여러 커뮤니티의 가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어딘가로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호텔에 나타나지 않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상진은 오후 3시가 되자 습관처럼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동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그렇게 꼬박꼬박 오시던 분이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상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전, 연수경찰서 파출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기 위층 할머니가 일주일째 안 보이는데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집 안에서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를 받은 유지호가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주소 할머니 신분증에 있던 주소 아닌가? 지호는 재빨리 일주일 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일치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다. 그는 서둘러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주소지는 연수구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지호가 계단을 내려가자 반지하 방이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이웃 주민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빨리 열어보세요. 안에서 소리도 안 나요. 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119에 연락한 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장롱, 벽에 붙은 달력,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복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재빨리 다가가 복순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복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최소 이틀은 쓰러져 계셨던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복순이 실려나간 뒤 지호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호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장부. 지호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날짜, 이름, 나이, 장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2일 인천병원 소아병동 민지 6살 첫 생일 케이크. 3월 2일 야간 청소반 김춘자 62세 평생 첫 케이크. 3월 3일 노숙인 쉼터 박영호 55세 축 생일 촉꽃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비슷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칸에는 조그맣게 붙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남편 동철이 대신, 공장 후배 영수 대신, 옆집 아줌마 대신, 지호는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지호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2억 8천만 원. 3개월 전 21억 원이 한 번에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금자 명은 근로복지공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20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규칙적이었습니다. 지호는 다시 생일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출금 내역과 장부의 기록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모든 출금 내역이 누군가의 생일 케이크를 사는데 쓰인 것이었습니다. 산재 보상금. 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장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님, 여기가 그 할머니 집 맞죠? 하늘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제보 받았어요. 이거 큰 건이죠? 하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호가 생일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나온 거 있어요? 통장, 돈. 하늘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나가주세요! 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계속 대기했습니다. 지호는 생일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앞으로의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25일 요양원 할아버지들 단체 생일 케이크, 3월 27일 장애인 복지관 아이들 생일 파티, 4월 1일 동철이 생일 못 챙긴 생일 쉰개 남음. 지호가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철이 남편분 이름인가? 지호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덮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뭐 확인하셨어요? 지호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 쓰실 거면 정확하게 쓰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일 장부를 가슴에 안고 파출소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복순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파출소 책상에 앉아 생일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 답은 장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순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순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순은 산소 마스크를 천천히 벗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유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셨어요?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가방에서 생일 장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복순의 눈빛이 장부 위에 머물렀습니다. 통장도 봤습니다. 21억이 들어왔다가 매일 조금씩 빠져나간 기록도요.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호텔 빵집에서 매일 케이크를 사신 것도, 새 돈으로 계산하신 것도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아닙니다.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복순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감이가 공장에서 일했어. 복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배 둘이랑 같이 일했지. 셋이서 맨날 붙어 다녔어. 다들 착한 애들이었어. 지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
셋 다 같은 날 죽었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영감이가 생일 챙기는 거 좋아했거든. 사람 생일도 못 챙겨주면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 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처음엔 우리 잘못이라고 했어. 보상 같은 거 없다고. 복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나서서 몇 년 걸려서 소송을 이겼어. 그래서 21억을 받게 된 거야. 그건 우리 영감이랑 후배 둘 이름으로 나온 거야. 후배들은 가족이 없었거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소아병동 창문 밖에 애가 하나 서 있더라고.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애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라. 저 생일 케이크라는 거 진짜로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초 한번 불어보고 싶어요. 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영감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복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 생일도 못 챙겨주면 사람도 아니다. 그러더라고. 복순이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했어. 이 돈은 사실 내 돈이 아니지. 영감이랑 후배들이 못 챙겨준 생일값이 모인 거니까. 지호가 생일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 매일 한 사람씩이라도 생일을 챙겨주려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아병동 애들, 노숙인 쉼터 어르신들, 야간 청소하는 언니들, 택배 상하차장 아저씨들. 복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생일 한 번 제대로 못 챙겨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영감이 대신, 후배들 대신 챙겨줬어. 그래서 장부에 누구 대신이라고 쓰신 거군요. 응. 복순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폐섬유화증이라는 거 걸렸어. 의사가 1년 남았대. 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렀어. 내 숨이 다하기 전까지 하루에 한 사람 생일이라도 더 채우고 가고 싶었어. 복순이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냐?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오상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장하늘도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상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복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상하게 보일만 했지. 하늘이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기사 쓰려고 할머니를 범죄자처럼. 됐어. 복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틀린 건 아니야. 세상엔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으니까.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생일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앞으로 챙기실 생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못 다 채우고 가게 생겼네. 저희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이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할머니 대신 저희가 생일 챙겨드리면 안 될까요? 오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케이크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늘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생일 장부 위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장하늘은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사무실에 앉아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자극적인 제목은 지웠습니다. 새로 입력한 제목은 이랬습니다. 돈 세탁으로 신고당한 78세 할머니 통장과 공책을 열어보니 생일뿐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부모님 생일부터 제대로 챙길게요. 우리 동네 쪽방촌에도 케이크 한번 들고 가야겠습니다. 의심만 하고 살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늘은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호텔 베이커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상진이 입구 한쪽 벽에 작은 현판을 걸었습니다. 한복순 생일 프로젝트 오늘도 누군가는 첫 케이크에 초를 불게 됩니다. 카운터 옆에는 새 장부가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쓰는 생일 장부. 첫 페이지를 펼치자 벌써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딸이 대신 챙겨줍니다. 혼자 사는 옆집 할아버지 202호 주민 1동. 병원 청소하시는 이모님들 간호사 김지연.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사연을 적어 넣었습니다. 작은 돈을 보태어 케이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유지호는 퇴근 후 매주 한 번씩 베이커리를 방문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고 케이크 배달을 도왔습니다. 복수는 한 달 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3달 뒤 복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아병동 아이들이 작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제 생일 처음 챙겨주셨어요. 한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온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고 싶어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야간 청소 노동자들, 택배 상하차 노동자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내 생일을 챙겨줬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오상진, 유지호, 장하늘도 조문객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베이커리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죠. 오상진이 말했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늘이 함께 쓰는 생일 장부를 펼쳤습니다. 저도요. 카메라는 이제 이런 데 써야죠. 그날 이후 베이커리에는 매일 새로운 이름들이 적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 세상을 떠난 날 베이커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복순 할머니 생일이에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케이크 준비하는 날이죠. 사람들이 준비한 케이크 위에는 하나의 초가 꽂혔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대신 챙겨드릴게요. 오상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이제 연수구 사람들에게 그 호텔 베이커리는 달라졌습니다. 비싼 케이크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 생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베이커리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혼자 사시는 우리 할머니 생일인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부에 이름 적어도 될까요? 오상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복순 할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불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으로 들이댔던 카메라와 신고 전화는 한 노인이 남긴 생일 장부 앞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동네 사람들은 의심 대신 오늘은 누구 생일을 적어 넣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순의 리어카는 이제 베이커리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복순의 사진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 생일도 못 챙겨주면 사람도 아니다. 그 문장 아래로 오늘도 케이크 박스들이 쌓여갑니다. 누군가의 첫 생일을 위해, 누군가의 잊혀진 생일을 위해, 그리고 복순이 끝내 채우지 못한 생일들을 위해 호텔 베이커리의 불은 오늘도 따뜻하게 켜져 있습니다.